광주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은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50에서 150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유대회 기간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지진, 참사 등 아픔을 겪은 선수들이 광주의 따뜻함과 고마움, 민주, 인권, 평화 정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 관광도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2층 버스가 오늘부터 여수에서 운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국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에 출전한 선수들은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겁니다. 지진 참사의 고통을 겪은 네팔이나 IT 선수들도 그런 경우입니다. 광주는 이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아줬고 선수들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원하는 동료, 도와주는 코치 한 명 없지만 섬나라 IT에서 온 태권 청년 알티도르 마케슨 씨의 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비록 1차전에서 탈락했지만 메달보다 값진 마음을 안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지진으로 아버지를 잃은 청년이 태권도 장비 하나 없이 홀로 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광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장비도 사주고 장학금도 마련해줬습니다. I love all that they do for me because before, if I have them as my supporter, I can do better. I can do best in this competition. 네팔 선수단이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지진 참사로 경기 참여를 포기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पुरानो अवस्थामा फर्केर देश निर्माणमा लाग्छौँ हाम्रो देशमा पनि शहीदहरूले चाहिँ धेरै ठुलो मूल्य चुकाउनु भएको छ र हामी त्यसलाई व्यवस्थापन गर्नेतिर लागेका छौँ. 우리나라와 국교 관계가 없는 쿠바도 2명의 유도 선수를 유대회에 보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참가 못할 처지였지만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참가한 쿠바의 유도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있게 된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습니다. Venir aquí me he sentido súper bien, muy buena atención con nosotros los cubanos y nos hemos sentido de maravilla. Corea está preciosa. 이들 선수들은 고국에 돌아가 광주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겠노라고 공통적으로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나눔의 뜻이 유대회를 매개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유대 주경기장 주변은 낮 최고 기온이 사람의 체온만큼 올랐다는데 선수나 관중이나 얼마나 더웠을까요? 김인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강렬한 스매싱을 날리는 선수에게서 분수처럼 땀이 솟구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선수들은 찜통 속에 들어간 기분. 살갗 위로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은 아무리 닦아내도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오늘 경기는 더위와의 한판 승부. 해머 던지기를 끝낸 선수가 태양을 향해 포효합니다. 지켜보는 관객들도 오늘은 응원보다 부채질에 열중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우통을 벗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어도 끓는 듯한 불볕더위를 이겨내긴 역부족입니다. 폭염 속 광주와 전남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른 가운데 하계 유대회 주경기장에 있는 광주 서구 일대는 사람의 체온과 가까운 36.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화순 35.9도, 나주 35.2도, 구례가 35.9도를 기록해 유대회 각종 경기가 열리고 있는 전남 지역 경기장을 달궜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은 찜통 더위였지만 내일 밤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김은숙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 동안에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부터 차차 흐려져 제주도와 호남 지방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일요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산이 되겠고 화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내륙에는 50에서 150mm,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9호 태풍 찬홈인데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요일쯤 중국 남동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간접 영향으로 남해 서부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주말에는 육상과 축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한 비바람 때문에 날씨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 오전에 차차 그치면서 폐막식이 시작되는 저녁에는 날씨가 큰 지장이 안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닷새째 종합순위 1위를 유지하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격대표팀은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50m에서 이미 금메달 2개를 딴 박대훈 선수는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테니스에서는 남녀 복식팀이 모두 결승전에 진출해서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의 대성을 거둬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음은 주말의 경기 일정을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유대회 종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리듬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개인 종합 예선이 시작되는데요. 손현재 선수는 후프와 볼 종목을 연기합니다. 테니스 남녀 복식에서 우리 선수단이 2개의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남자 복식에서 정현, 남지성 선수가 나서 영국팀과 맞대결을 펼치고 여자 복식은 한나래, 이소라 선수가 동반 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 마지막 4라운드를 치르는 골프는 4개의 메달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남녀 대표팀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특히 이정은 선수는 1위를 달리고 있어 여자 개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에 도전합니다. 조별 예선에서부터 4전 전승을 이어온 우리 대표팀은 내일 오후 남미 강호 브라질과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다툽니다. 내일의 경기였습니다. 유대회 선수촌 주변 상가는 밤마다 불야성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상인들이 대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송장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대회 선수촌 근처 식당에 각국의 선수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합니다. 선수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립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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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치 않게 생일을 맞은 태국 선수는 한국 땅 광주에서 동료들과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I'm so happy and my team. 또 다른 가게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한국 손님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한류 열풍이 지구촌으로 퍼진 가운데 이번 기회에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I like barbecue in Korea. I think food in spicy very good. 경기 준비에 집중해야 했던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오늘만큼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It's my first night that I will have some more fun because I don't need to compete tomorrow and I can sleep a little longer. Yeah. So yeah, today I can have some fun.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선수촌 인근 술집과 음식점은 외국 선수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밀려드는 손님에 정신이 없지만 평소보다 2-3배 늘어난 매출에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동양 친구들은 그냥 조금 술을 마시는데 유럽 친구들은 술을 밤새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I love soju.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려는 외국 선수들로 북적이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I love you too.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에 지붕 없는 2층 관광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 때문에 관광객들의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 없는 2층 버스가 여수 시내를 가로지릅니다. 버스 2층에 올라서면 거리 주변과 바다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금세라도 푸른 바다와 하늘이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버스 높이만 4m에 좌석수는 1, 2층 모두 합쳐 70석. 비 오는 날씨를 대비해 2층에 차양막이 설치돼 있고 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로 설계돼 있습니다. 차량 가격만 6억 6천여만 원으로 유럽에서 직접 제작된 2층 버스를 국내로 들여오기는 여수가 처음입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훨씬 더 멋있죠. 그 파도의 잔잔한 은빛 색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버스 운행 코스는 여수 엑스포역을 출발해 오동도와 여수시내 돌산공원을 거쳐 돌아오는 1시간 코스. 1일권 티켓을 사면 원하는 관광지에서 내려 관광한 뒤에도 하루 종일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야간 유람선과 함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여수의 관광 시설물들과 함께 여수의 관광의 품격을 높이게 되고 또 여수 관광의 명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2층 관광버스. 국제해양관광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여수 지역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한국무용가 서영시가 서한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전통문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용 경력 36년의 서영시는 지난 2013년 서영무용단을 이끌고 전국 무용제에 참가해 대통령상과 안무상을 받는 등 무대 위 춤꾼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 송원대 실무무용학과 교수로 임용돼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24살 박모 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출소에 찾아가 범행을 했다며 자수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부지를 임대 개발할 수도 있다는 코레일 측 제안을 광주시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코레일이 주차장 문제 해결 등을 조건으로 부지 임대 개발을 제안해온 데 대해 사업 예정자인 서희 컨소시엄과 함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중으로 서희 컨소시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코레일 측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국고보조 사업을 10% 줄이기로 함에 따라 광주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받은 국고보조 사업 예산은 1조 1,960억 원에 달하고 정부 방침대로 10%를 줄이면 최소 수백억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는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만든 에너지 저장 시설 장치가 준공됐습니다. 한국전력은 570억 원을 들여 서안성 변전소와 신용인 변전소에 국내 최초로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 저장 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파수로 충전과 방전을 조정해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구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현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초청으로 광주에 온 대구 여성단체 회원들은 염주 수영장에서 각국 선수들을 응원한 뒤 광주 김치타운을 방문해 여름김치 담그는 법 등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광주 유대회에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 동맹 교류 차원에서 대구 지역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등이 참석해 우위와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